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일 3.1운동 1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은 백성이 국민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녀노소 그리고 계층을 가리지 않고 뭉쳐가지고 독립만세를 외친 것은 우리는 이제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발전시킬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3.1운동을 겪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겪지 않아가지고 아직 백성으로 있습니다. 백성보다 더 낮은 노예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3.1운동 정신으로 오는 3월 9일 제2의 광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법치, 자유 그리고 국제적 보편 가치가 망가졌습니다. 다시 진실, 정의, 자유를 바로 세우려면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월 9일 국민이 국민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방 중이니까 원래 71년입니다. 기자 생활을 197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선거를 취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캠프, 즉 국민의힘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윤석열 후보가 너무 답답하다, 절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도덕적 비판은 아니죠. 어떤 기술상의 비판이지만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여야 통틀어서 가장 깨끗한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아주 높게 삽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해서 당선되면은 이게 바로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 토론하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한다, 다당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처럼 정치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새 선거운동만 하는 걸 내가 한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대가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놀랍게도 이재명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안철수가 요새 거짓말을 해도 같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내공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자존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가장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상욕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화를 낼 것 같은데 화를 안 내요. 저분이 충청도 기질이라서 저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최초의 충청도 출신, 고향을 충청도로 가진 대통령이 나오는데 출생은 서울에서 했으니까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질 듯 합니다. 그리고 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정직하다,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뭡니까? 철진한 이념에 똘똘 뭉쳐가지고 끼리끼리 부정부패하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이 운동권의 핵심적 문제점을 계속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수 후보 없었어요. 이념 문제 다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이 586 운동권의 문제점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이들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굴종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표를 달라고 한 보수 후보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가지 않고 북한에 당당해야 된다, 중국에 당당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다가 드디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은 역사란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깨끗하고 당당하게 선거운동하는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치명적 실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자유진영의 영웅이 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능하다, 괜히 러시아를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였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발이 어중간하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은 사과한 다음날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딱 물고 들어가면서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내가 대신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사과하겠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요사이 지지율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안보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자랑을 하는데,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안보죠.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경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축통화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가장 아는 체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 과학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을 벌려놓았는데도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걸 내본 적이 없습니다. 토론회 때도 사과하지 않았고, 저기 단일화 종결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과학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일산화탄소의 무서움도 모르면서 무슨 과학 대통령입니까? 과학 대통령, 경제 대통령 위에 안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눈물겹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우리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소련,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이 김일성을 앞세워 가지고 남침했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절망적 상황에서 뭉쳤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바로 젤렌스키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동한 트루먼 미국 대통령도 파병, 유엔도 파병 해가지고 연인으로 약 200만 명이 한국에 와서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지켜낸 겁니다. 그런 역사적 전말도 모르고 이재명이 평소 생각대로 젤렌스키를 욕을 했다가 지금 세계 언론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불리할 때든 유리할 때든 평상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최근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님 하면서 메시지 보낸 걸 읽어보면 정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리콜도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걸 보면서도 한 2주 동안 참아온 윤석열 후보의 인내심 또한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점잖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다 해가지고 자료를 공개하고
하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또 안철수 후보를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완전히 충청도 양반 중에 상양반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정도로 하고 끝내는 걸 보면, 아, 정치인이 저렇게 해도 되느냐? 너무 무르지 않느냐? 답답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물론 이런 심리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답답하고 불쌍하게 보이면은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요사이 지금 며칠 사이에 좀 보입니다. 지금 딴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정치개혁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해도 낙선하지 않고 당선되는 걸 보여주면은 이게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정직한 사람 뽑을 것이냐, 거짓말쟁이 뽑을 것이냐, 간단하잖아요. 정직한 대통령 후보 뽑으면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고, 거짓말 대통령 뽑으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오는 3월 9일만 기다리지 말고 4일, 5일 사전투표하는 게 더 편합니다. 저도 사전투표 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 하자고 합니다. 안심하고 하자고 합니다. 황교안의 선동에 넘어가지 맙시다. 어쨌든 3월 9일 결판이 날 테니까 그것은 국민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재명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인데 대한민국 세력이 정과사범에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져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